고등부 방학 프로그램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내외로 제가 간추려서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모님들 갖고 계시는 고등부 서머스쿨 프로그램이라는 페이퍼가 있어요. 일단 요거 좀 봐주시고요. 우선 이제 1번에 이제 부모님들 이제 등원요일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직도 기말고사가 진행 중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끝나는 학교가 다음 주 월요일 영신여고가 늦게 끝나고요. 시험 끝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그 2학기 과정에 준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서머스쿨 1차 개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날짜를 적어드리면은 이제 10일 월요일 그리고 17일 월요일 이제 차이가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이제 새 교재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1학기 과정 1학기에 이제 핵심을 복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2학기 과정하고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학년별로 중간고사 시험 과정 중에 배웠던 내용들은 다수의 아이들이 다 내용을 좀 까먹은 경우가 많아서 다음 주에는 수학은 1학기 핵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 그리고 국어와 영어는 바로 2학기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수학이 이제 2학기 과정이 정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규 수업 과학목의 그 하설표를 보시면 이제 그 국영수 수업을 다 들었을 때 이제 1, 2학년 공통으로 주 6일을 나오는데 화목토 1학년은 화목토가 수학, 월수금이 국어 영어, 반대로 2학년은 월수금이 수학, 화목토가 국어 영어입니다. 나학목에서 체크해 주실 부분은 두 번째 줄 7월 19일 수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는 학원에서 10to10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세부 일정은 이때 표준 시간표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학목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내용은 오전 오후 프로그램이 선택자들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선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아래 이제 표준 시간표를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표준 시간표는 이제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전 일과가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시부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체크해 주실 부분이 자습이 이게 선택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10시에 등원하는 셔틀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올 때에는 학생들이 이제 개별 등원해서 와야 되고요. 이 빡센 여름방학 좀 빡세게 보내서 정말 좀 공부 많이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재수생 셔틀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재수생 셔틀이 한 7시 한 50분, 40분에서 50분쯤 들어오는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실제 그 버스를 이용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10명 내외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버스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10시에 맞춰서 올 때에는 개별 등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인데 오전 자습 때 이때 나오는 아이들이 주로 하는 그 공부가 뭐냐면은요 숙제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 가면 공부 거의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학원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이 자습이나 이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편으로 특강 이제 시간표 특강 신청서들은 재원생들 부모님들은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특강 시간표, 자습 신청서, 그다음에 급식 신청서 이제 세 개가 배부가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 자습을 유도하냐면 일단 웬만하면 2시에는 다 나오기 싫을 겁니다. 일단 오후에 저희가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 웬만해서는 14시 2시에는 다 등원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 자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냐면 월화수목금 주 5일이니까 최소 이틀 아니면은 많이 나오면 3일 정도 그 정도는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듣게 하는데 그 선택하는 날짜 이틀 3일의 기준이 수학 특강 하는 날. 아무래도 이제 수학 특강이 있는 날은 숙제도 하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 특강이라는 게 선행을 나가는 거다 보기 때문에 복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도 많이 봐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상위권반 담임들 같은 경우는 수학 특강이 있는 날이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수학 특강이 있는 그 다음 날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냥 너 뭐 할래? 뭐 이렇게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되는 자습이라면은 그러니까 수학이 있으니까 이런 날 좀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일과는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 등원하는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모 부탁드릴게요. 7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는 2시까지 들어오는 셔틀버스를 한시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이때는 2시에 들어오는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되고요. 차량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안내가 되고 그리고 기사님들께서도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2시 등원 셔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는 오전 오후에 내 개인적인 일과랑 다른 것 때문에 방학이지만 나는 그냥 정규 수업 중심으로 듣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1, 2학년 공통으로 지금처럼 저녁 7시까지 들어오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때 7시에도 들어오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2학년이 공통으로 주중은 진행이 되고요. 바로 옆에 토요일에 보시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이 1시부터 4시까지 1, 2학년 공통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아래 탐구가 이제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아래 학년별 표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아래 그 고1부터 보시면 그 고1, 고2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자기주도 학습, 이때 주로 숙제 진행으로 하고 오전에 지금 고등부 학생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실제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오전 자습 평균 나오는 인원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 때는 저희 그 전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당직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출결 관리나 이제 그 과목에 맞는 질의응답 관리를 1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시부터 1시 50분 정도가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점심은 이제 학원 급식을 신청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식 한 끼에 5,500원입니다. 그 올해 윈터스쿨 이용하신 부모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학원 이 본원 건물 8층에 매점이 있으니까 매점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오면 되고 저희가 이제 평달 방학 기간이 아닐 때는 그 식사 때문에 학원 와도 7시 전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외출을 시켜주는데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썸머 10to10으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학생들 좀 관리를 위해서 일절 외출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 식사가 끝나면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다시 자기주도 학습과 국수형 레벨업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저녁 때 진행하는 정규 수업하고 이제 레벨업 특강의 그 차이가 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녁 때 진행되는 정규 수업,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2학기 과정 선행인데 저녁 때 진행되는 정규 수업이 중간고사 범위 정도의 선행.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나가는 공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되는 레벨업 특강이 기말고사 범위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장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수능 대비와 관련된 강좌들이 개설이 됩니다. 뭐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하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이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자습과 특강이 마치면 6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6시부터 6시 50분까지는 이제 저녁 식사, 점심과 동일하게 이제 학원에서 이제 급식을 먹거나 여기 안에서만 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중하고 토요일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1학년 부모님들만 하나 메모하실 게 그 1시부터 4시가 수학인데 통합과학 수업이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단과 수업. 뭐 지금 이제 아이들 보내주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통합과학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는 4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 날에 통사, 통과, 수학을 다 들으면 10시에 와서 7시까지 학원에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체크할 부분이
통과생들 듣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 3, 40명 정도가 되고 또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그 또 10시에 이제 화학단과가 있는데 화학단과 듣는 학생들도 30여 명 가까이 돼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도 등원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 이제 토요일 날 그 일과가 1학년과 다르게 조금 그 다양한데요. 이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토요일 그 탐구 일정을 보면은 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화학 탐구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1시부터 그다음에 오후 4시까지 물리. 그다음에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저녁이겠죠. 생명. 그다음에 저녁 7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이제 이거 밤이겠죠. 이거는 이때 지구과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이거든요. 오후 1시부터 4시. 이게 뭐하고 걸리냐면은 정규 수업 국어하고 영어 수업하고 이게 좀 시간표가 어쩔 수 없이 부딪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학 때나 평달에는 그 수업을 이제 한 타임씩 더 좀 추가로 이제 좀 해주는 개념이 있어서 현재 물리 단과를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강에서 그냥 물리를 듣고요. 이 국어하고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동영상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들으면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그 동영상 강의 찍어 놓으면 이제 애들이 안 듣잖아요. 너 언제 들을 거냐 그러면은 막 들을 거야 그러고 들었어 그러면 들었다 그러고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제가 팁을 드리면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가 물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국어 영어 수업은 일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들으면 됩니다. 똑같이 시간만 픽스 고정을 시켜 놓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지금 우리 학원에서 그 1학년이든 2학년이든 탐구단과를 듣지 않고 인강을 뭐 다른 학원 다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인강을 아이들이 집에서 듣는다. 그러면은 인강 안 들어요. 솔직히 아이들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동영상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뭐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안 오면은 강의를 네이버 밴드로 찍고 밴드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듣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 체크가 되거든요. 누가 시청률 몇 프로다. 근데 이제 시청률도 아이들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틀어놓고 딴짓하면은 시청률은 100으로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요주의 인물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라고 해요. 필기한 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인강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이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 사교육비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인강 이제 프리패스인데 끊어놓고 안 듣잖아요, 애들이 이거를. 근데 이게 그래서 또 아직 트렌드가 이제 인강을 좀 많이 듣는다고는 하지만 인강이 장점은 컨텐츠는 좋아요. 사실은 컨텐츠는 좋고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강의를 미룬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강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 듣는 아이들이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그게 일단 현강과 인강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급적이면은 꼭 그 우리 메가스터디가 아니더라도 탐구는 학원을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현강으로 좀 듣게 하는 게 좋다. 꼭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강이나 이런 거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주말 시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게 해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뭐 학년별 프로그램 특징이 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압축이면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특징 첫 번째는 이제 한 발 앞선 2학기 준비학습입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하고 특강을 통한 이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신 및 수능 대비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만 이거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원장님하고 장 팀장님 강연이 제가 뒤에 듣다 보니까는 한 2시간 하고 20분이나 됐어요. 근데 그 각각 한 60분 조금 넘게 하셨는데 두 분이 그 교차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죄송합니다. 쉬는 게 아니라 수능이 쉬워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쉬워지는 건 맞을 겁니다. 이제 맞을 건데 수능이 쉬워지면은 분명히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생기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시로 대학을 가자 이게 아니라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 그러면 어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첫 번째 계획의 포인트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학생들 밤마다 들어가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똑같이 정신교육을 시킬 건데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하고 부모님들께서 하는 얘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1학년은 여름방학부터 2학년 시작이다. 여름방학부터. 그리고 2학년은 여름방학부터 3학년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거나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번 주 초에 시험 끝난 아이들이요 이번 주는 노는 날로 알아요. 그냥 아예 그냥 휴식 이게 아까 저도 지금 오늘 강연 때문에 저희 반 학생 하나가 안 와가지고 전화했더니 이번 주 쌤 쉬는 거 아니냐고 단소리 말고 빨리 와라 했더니 이제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늦게라도 왔는데 얼굴에 5만 인상 다 쏘고 앉아있더라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름방학이 항상 절대 이건 사교육 조장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1학년 2학기 여름방학부터가 고2 왜 고2가 시작이냐면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원이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요. 제 강연 많이 들어보신 분은 제가 이제 함수 중요하다고 많이 분님께 말씀드렸는데 1학년 2학기 그 수하에서 함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학년 2학기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아이들은 지금 2학년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왜 3학년이냐면은 그 아까 우리 장 팀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생기부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기부를. 그래서 지금 우리 재원생들 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그 지난 5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 그 재원생 부모님들하고 저랑 우리 부모님하고 또는 학생이랑 이렇게 셋이 해서 컨설팅을 제가 약 한 48명 정도 진행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비교과나 이런 데서 어떤 게 중요하고 간단한 예측 정도 했지만 그 간단한 예측 정도라도 아이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학과는 어디고 내가 무슨 전형이 조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상위학년 단계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수능 준비를 할 때 막연하게 뭐 내신을 다 덮어놓고 수능 준비를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수능 준비를 할 때에는 최저를 맞추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맞추는 게 핵심이냐면 국영수 중에서 2과목 일단 자기 잘하는 거 2개. 그럼 거기에 문이과 구분 없이 일단 수학은 다 들어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국영수 중에서 2개. 2개를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탐구에서 2개. 탐구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잘하면 좋고 만약에 그 자녀들 내신 등급이 2등급대다 하면 2개는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들이 과학 3개 또는 2개 그러니까 과학 3개 선택이 있거나 이과 기준입니다. 이과는 과학 3개 선택이 있거나 과학 2개 사회 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고 문과는 뭐 사회 3개나 이제 그 사회 2개 과학 하나 했을 텐데요. 일단 탐구는 잘하는 거 2개. 만약에 2개가 어렵다. 그럼 확실하게 하나. 그래서 결론은 국영수 중에서 2개, 탐구 중에서는 하나 또는 탐구 중에서는 2개. 그래서 탐구 2개 맞추고 국영수 2개 맞추면은 인서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수능 최소를 맞출 수만 있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수시에서 이제 교과하고 학종을 보면 일반 인문계고 아이들이 수시 6장을 쓸 때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하면서 합격선을 이렇게 잘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교과 전형입니다. 일단. 아까 강연 다 들으셨잖아요. 학종은 그냥 한번 써보는 전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훈련도 해야 된다. 그러면 2학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국영수 중에서는 이제는 현재까지 나온 성적으로 골라야 돼요. 일단 골라야 되지만 이제 1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1학년 부모님들은 국영수 2개 중에서
일단 뭐 상위권은 당연히 뭐 2개, 3개 다 잘해야겠지만 우리 아이가 좀 4등급대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수학 하나로도 확실히 그게 꼭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신과 수능 대비 그리고 2, 3학년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현재 학원에서 학년별로 이제 반이 4개 반씩 각 이렇게 등급대별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칠판에서 간단하게 써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두로 설명드렸듯이 탐구 단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저희 탐구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그 사실 다른 학원들이 탐구 수업을 쉽게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된 강사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좀 잘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은 여기저기 막 다니세요. 한 군데만 북박이로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 1학년 통과 통사, 2학년 물화생지를 맡고 계시는 탐구 선생님들은 우리 재수정규반 여기 소속 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도 나가시지만은 하루 이틀 여기서 아이들을 지도하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고등부 재원생부터 재수생까지. 그러니까 특히 어떤 점에서 특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저는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수능하고도 특히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탐구단과 교재가 다 EBS 교재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탐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분석 및 진로 입시 컨설팅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1차에서 이제 하신 분들 제외하시고요. 이제 1차 때 못 하신 분들은 7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2차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고 7월 17일쯤 해서 아마 신청서가 그 상담이 1학기 때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담이 안 된 부모님들 대상으로 신청서가 나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부모님들 원하시는 시간 체크해 주셔서 내원해 주시면은 제가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2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되는 그 특강하고 정규 수업 커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썸머스쿨 국영수 레벨업 특강은 그 보시는 것처럼 7월 19일 수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 시간은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학생들 편으로 그 페이퍼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썸머스쿨 레벨업 특강은 저희 재원생만 수강이 가능하고요. 유의하실 점은 정규 수업 수강 과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영수 3강제를 다 듣는 아이들은 듣던 안 듣던 본인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규 수업에서 내가 영수만 듣는다 그런 학생들은 특강에서 국어는 좀 선택이 좀 안 된다는 점, 그 점을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는 그 먼저 비고란을 먼저 보시면 학년별 공통으로 각 전 강좌는 70분씩 8회가 진행이 되고 금액은 1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이 특강 나중에 이제 신청된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보면 3강자 다 신청한 학생들이 한 35%에서 4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강자 신청한 아이들이 이제 3강자 포함해서 한 70%에서 80% 그리고 이제 한강자 신청한 아이들이 거의 한 90%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 정도는 아이들이 꼭 필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과목을 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수학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2학기 때 이제 그 1학기와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겨울 방학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학기 때 그러니까 1월 달에 한번 공부하고 2월 달에 그거를 다시 한번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여름 방학은 2월 같은 그 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지웠는데 7월 17일부터 수학이 개강이 되면 17일부터 8월 말일까지 17일부터 특강 포함해서 8월 말일까지 각 2학기 과정 수학이 한번 종료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2학기 과정이 어떤 거고 물론 선행했던 아이들은 다시 한번 피드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고 어디가 좀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수학은 꼭 좀 추천을 드리고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추천드리고 싶냐면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부족한 물론 뭐 부족한 게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과목을 더 우리 아이가 국어가 좋다. 그럼 국어 특강을 국어랑 정규랑 특강을 보완해서 더 잘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능이 그 교과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식이 성립될 수 있어요. 내신이 좋으면 수능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항상 그 특강 콘텐츠는 거의 비슷한데 올해 하나 이제 영어과에서 하나 만든 콘텐츠가 뭐냐면 그 영어 A라고 해서 이거 1학년 강좌인데 서술형 대비 기초 구문하고 고교 필수 영단어 1000개 암기라고 나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어과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단어를 애들이 너무 안 외워요. 애들이 정말 안 외웁니다. 심지어 그 이제 뭐 저랑 이제 5월달에 생기부 상담하신 부모님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겠지만 제가요 그 생기부 상담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 시험 대비 기간에 외우는 단어 말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는 거 말고 순전히 너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외우는 단어가 하루에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40 몇 명 중에서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지금 2학년에 국정고 전교 1등하는 학생. 그 학생이 20개 외웁니다. 언제 외우냐? 점심시간에. 한 명. 아무지 안 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막 영어가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하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애들이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습관화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1000개가 뭐냐면 왜 우리가 영어 단어 보면은 어원 있잖아요. 어원, 어근. 그래가지고 단어의 진짜 기초 기본이다 해가지고 1000개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단어 외우는 습관 좀 갖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회의 때도 하고 또는 사석에서 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선생님들 두 분이서 머리를 이렇게 싸매더니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의외로 애들이 신청을 해요. 의외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여기서 작은 희망을 또 보긴 했는데 과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의외로 이게 신청이 된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뒷페이지에서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를 저희가 이제 단과로 개설을 했는데 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장님께서 아까 앞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의 선택제로 운영이 되어서요. 75점하고 25점.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하고 비문학, 독서라고 하죠. 그게 75점이고 언매 또는 화작이 25점인데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초반에는 다 문법을 피하고 화작만 하다가 생각보다 언매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또 거꾸로 생각보다 화법과 작문이 감점 요인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처음에 7대3부터 출발했던 게 거의 지금 5대5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매 선택 동점수라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표점이 더 높아요. 일단은 그래서 실제 왜 이렇게 언매가 높아지는가 내용을 봤더니 이과 상위권은 다 언매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은 수학처럼 할 수 있거든요. 개념 공식 개념이니까.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언매를 좀 다뤄주고요. 또 두 번째 왜 저희가 또 언매를 다루고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문학하고 문법을 계속 시험 봐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1년 연중으로 문법 공부를 하는데 2학년이 되면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만 시험 봐요. 문법을 안 해요.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우리 지금 주 지역에서는 권선고하고 화원고를 뺀 나머지 학교는 문법을 2학기 때는 독서를 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법이 공백인 상태에서 3학년이 되면 그때 하려면은 집어넣어야 될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좀 한번 가르치자. 그래서 저희가 방학 한정으로 정규 수업하고 특강까지 포함해서 문법을 한번 정리해주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이렇게 좀 특강이 좀 진행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많이 지금 이제 힘드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름 이제 좀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요.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면 그 튕겨져 나가니까 답답하고 조급하신 게 있으면 학원에 연락 주셔서 전화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아이들의 생활 관리부터 여러 가지 입시까지 잘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중간쯤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은 여름방학이 2학년이고 2학년은 여름방학이 3학년이다. 그리고 쉬워지는 수능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는 수능과 내신을 같이 맞추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 선택과 공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